네, 안녕하세요. 자, 7강 저와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강은 파트 3, VOC 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파트 3은 VOC 및 컴플레인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VOC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6장 우수 고객과 불량 고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VOC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VOC는 우리가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고객의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이 기업에게 들려주는 피드백으로 자, 고객의 방문, 문의, 불만, 제안, 상담 등 자, 고객을 통해 습득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VOC라고 합니다. 이 1번에 이 지문이 연결형 또는 OX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VOC 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나 고객 만족 경영 활동의 하나로 고객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활동 체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VOC는 시험에 아주 간헐적으로 출제가 된 건데 고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분석하는 거예요. 고객 경험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잖아요. 네, 소리. 고객의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게 VOC다. 자, 최근에는 VOC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 VOC를 독립적 시스템으로 도입하기도 하고요. 또는 CRM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CRM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의 개념에는 이 VOC의 관리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CRM의 개념에도 이 VOC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OC는 서비스 개발과 혁신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VOC는 이러한 순서를 거치는데요. 이 순서가 OX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죠. 자, VOC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 처리는 수집부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VOC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VOC를 전 부서에게 공유를 하고 공유된 VOC는 다음에 또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기업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때까지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VOC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OC는 서비스 개발과 혁신의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또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VOC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 어떤 고객은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고객은 비용, 또 어떤 고객은 디자인, 이러한 그 속성이나 개선이 필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해낼 수 있죠. 일단 VOC 처리 및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에 공유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개선과 개발에 피드백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 자산화 할 수 있다. 다음 고객 요구 사항을 친화도로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고객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 다음 고객 소리를 활용하면 기업의 비전이라는 건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의미를 하죠. 그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정립시킬 수 있고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또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OC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객이 기업에게 들려주는 피드백으로 고객의 방문, 문의, 불만, 제한, 상담 등 고객을 통해 습득된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고 했죠. 이번 VOC는 제안이나 칭찬 등 제한형 VOC가 있으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아마 이게 뒷장에 여기 나와 있는데 미리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VOC는 제안이나 칭찬 등의 제한형 VOC도 있으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되죠. VOC는 서비스 기업에서 정한 서비스 표준대로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아, 이건 뭐죠? 예, 뒤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바로 이거는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이죠.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의미입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자, VOC는 수집해서 처리, 분석한 다음에 공유해서 이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죠. 자, 최근에는 VOC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VOC를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또는 CRM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VOC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었던 내용을 좀 위주로 해볼게요. 자,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제한형 VOC와 불만형 VOC 그리고 만족형 VOC가 있습니다. 자, 제한형 VOC는 말 그대로 뭐가 목적이라고요?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평이나 불만의 표출보다는 개선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가끔 시험에 뭐 제한형 VOC는 불평, 불만 표출이 뭐 우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개선이 목적인 거죠. 예. 개선이 목적이다. 불만형 VOC는 말 그대로 서비스 실패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VOC로 차후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자, 접수된 VOC는 이렇게 처음에 불만용으로 그러니까 제품 하자 등을 통해서 이 불만용으로 접수된 VOC는 차후에 어때요? 제한 형태로 전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만을 어때요? 고객이 낸 불만을 당연히 개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만족형 VOC는 제품이나 서비스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건 주로 어때요? 기업에서 우수사를 많이 활용하죠. 예. 뭐 칭찬 같은 거,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은 우수 사례로 활용하면 좋죠. 다음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제 고객의 VOC와 그리고 직원의 VOC가 있는데요. 자, 고객의 VOC는 자, 고객이 기업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VOC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로 체크해 놓은 부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의 VOC는 제한형이 있고요. 불만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한형, 불만형이 있어요. 근데 직원의 VOC는 직원들이 상품이라던가 서비스 개선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VOC이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제한형 VOC예요. 가끔 시험에 직원의 VOC는 뭐 제한형, 불만형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고객의 VOC가 제한형, 불만형이고요. 직원이 주로 내는 VOC는 이 제한형 VOC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VOC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연결형이라던가 또는 OX형으로 이 내용이 이 의미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VOC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거는 고객 마음속에 존재하는 만족과 불만족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주로 설문이죠.
설문 형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설문을 한다는 거는 어때요? 정량적, 즉 수치화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설문 형태를 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통계 작업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라는 의미는 통계 작업으로 이루어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서비스 기업에 정한 서비스 표준대로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죠. 전문가.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를 한다. 자, 미스터리 쇼핑. 자, 미스터리 쇼핑은 서비스 품질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자인 거죠. 네, 제3자지. 이 제3자는 누구냐면요. 훈련받은 전문 요원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받은 전문 요원으로 가장하여 종업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즉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바로 아멘감사라고 하죠. 아멘감사라고 한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패널을 통해서 또 수집을 합니다. 자, 고객 패널은 일정 기간이에요. 네,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고객의 태도, 지각을 기업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지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하는 거죠.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객 집단이 바로 이 고객 패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VOC 관리 시스템에서 VOC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속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속성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주요 속성들이 있는데, 자, 먼저 서비스의 즉시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즉시성. 자, 이 말은 고객의 소리에 즉시 반응한다라는 거죠. 네. 즉시 반응해서 가장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VOC를 받아놓고 나서 이 처리하는 과정이라던가 고객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때요? 빨리 해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즉시성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OC는 어때요? 채널 수집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단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만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다양한 채널, 여러 채널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 채널을 보면은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내부, 외부에서 이렇게 수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또 출제가 됐죠. VOC는 고객 불만과 동일한 개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네, VOC는요, 고객 불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뒤에 고객 불만할 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보시면 또 이제 아주 매우 간헐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VOC에서 고객이 직접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인바운드 VOC입니다. 인바운드 VOC다. 자, 고객이 직접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VOC를 바로 우리가 인바운드 VOC라고 한다. 자,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통합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된 형태의 데이터를 말 그대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여러 채널로 들어온
들어온 이 VOC가 흩어지지 않게 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저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면 어때요?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처리해서 또 피드백할 수 있는 게 용이해지는 거죠. 용이해지는 겁니다. 또한 조직 내 3번 조직 내 다른 부분에 수집되는 VOC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 통합 정리하여 경영층이라던가 또는 고객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VOC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VOC가 들어오면 이걸 분류를 합니다. 이걸 이제 코딩화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D 해놓고 자 A는 VOC가 주로 이제 우리 환경적인 부분이다. 네, 환경적인 부분. 그러면 그 다양한 VOC 중에서 자,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 어때 A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B는 뭐 절차,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VOC는 다 여기에 입력하는 거죠. 입력해서 통합한다, 통합 정리한다. 또 C는 뭐 C는 뭐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또 다 이렇게 분류, 통합 정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류, 통합 정리하면 어때요? 경영층 및 고객관리 부서에서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하고 또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 코드가 통일되어야 하며 이거예요. 고객 코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A는 환경이면 환경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B가 절차적인 요소이면 절차적인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명칭의 통일 및 명칭 통일, 환경적인 거냐? A는 환경, B는 절차.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코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코딩화라고 하죠. 코드에 대한 명칭의 통일 및 고객 접점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변환되고 저장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 고객 및 내부 프로세스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분석된 VOC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며 당연히 어떤 경영 프로세스 개선과 연결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냥 VOC를 직원들에게 어때요? 공유해야 다음에는 어때요? 이런 VOC가 동일한 VOC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OC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동일한 VOC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유해서 이제 그걸 교육을 시킨다던가 또는 뭐 훈련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번 내부 프로세스 개선 피드백 요인은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제도 및 사교의 개선 피드백의 내용에 직원 공유 등으로 뭐 측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VOC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보면 자, 우리가 VOC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글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모든 임원들이 어때요? 이 VOC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저장이 되어야 어때요? 한 곳에 저장이 되어야 모든 부서라던가 경영진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이 VOC를 이용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VOC가 발생이 됐는지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발생 시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어떤 피드백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 불평의 추세 판단을 위한 통계 보고서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어떤 VOC가 가장 많은지, 어떤 유형의 VOC가 가장 많은지, 또는 어떤 부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또는 만약에 우리 기업이 뭐 계절성을 탄다 그럼 어떤 계절에 VOC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어때요? 통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추세 판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추세 판단이라는 거는, 자,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 그러면 22년도, 자, 21년도, 20년도에는 어떤 VOC가 가장 많이 발생되어 있는지를 이 연도별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 놓으면은, 연도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의 어떤 VOC가 발생되고 또 감소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2번에서 보면 VOC 피드백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VOC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측정할 수 없으면 뭐예요? 개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VOC는 반드시 기록한다. 다음 4번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분류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즉 VOC에 대해서는 항상 고객에게 고객이 제안한 VOC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피드백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이 피드백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기업과 고객 간의 그런 신뢰감을 또한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또한 이런 VOC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VOC와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VOC와 고객 만족도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고객 만족도 조사는 목적이 명확한 조사이죠. 명확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VOC는 하지만 조사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객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전략을 수립한 후에 적합한 조사 대상과, 그러니까 표본 집단인 거죠. 조사 범위, 어디까지 조사할 건지 이 설문을 만드는 거죠. 조사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VOC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작위로 불특정 고객에 의해서 이 VOC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 300명이 나이가 20세부터 40세까지 이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라면 그 안에 든 개개인의 특성을 우리가 통계로 이렇게 추출해서 조사 설계 반영해서 결과에 또한 반영할 수가 있죠. VOC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불만족에 대한 원인 또한 VOC는 분석할 수 있죠. VOC 정보는 수집된 이후에 그 성격과 목적을 분류하여 그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아까 했죠. 그 VOC가 불만형인지 아니면 제안형인지 칭찬형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전략에 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연결형이라던가 또는 OX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분석 기법으로는 크게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이 있죠. 표현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석 기술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글자잖아요. 예, 글자, 글씨 같은 것들.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의미는 캐다, 추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텍스트를 캐서 뭔가 이 의미를 추출하는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그 언어를 추출하고 분석하다 보면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가 가장 핫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데이터 마이닝,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거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고객 정보로부터 기업에 유용하고 최적화된 고객 정보 혹은 고객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에서 찾아내거나 또는 중요한 건 이거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여,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발굴하고 이 숨겨진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마트에서 기저귀가 판매가 되게 잘 될 때는 동시에 맥주의 매출도 판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보만 가지고는 기저귀와 맥주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 보니까 이 기저귀를 구매하러 오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누구였냐면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 예.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기저귀를 사러 오면서 뭐까지 같이 구입한다고요? 예, 맥주까지 같이 구입하면서 이 두 상품의 매출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A마트 사장님을 그럼 기저귀 옆에다가 뭐예요? 이 맥주를 진열해 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에 대한 매출이 더 상승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서 이러한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평판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감정 분석이라고 돼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등의 정형과 비정형 테스트에 긍정, 부정, 중립,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평판 분석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그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뭐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매우 좋다, 보통이다, 별로다. 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평판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는데요. 자,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SNS 많이 하죠.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 등에서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이라던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SNS에 올라온 글들을 추출해서 보니까 뭐 A 기업의 명성,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 텍스트죠. SNS의 텍스트를 추출해서 또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군집 분석 보도록 할게요. 자, 군집 분석은 말 그대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데이터군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핸드폰을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집단은 핸드폰의 기능과 디자인을 우선시합니다.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B집단 같은 경우는 기능은 보지 않지만 디자인을 우선시한다. 디자인을 중요시 여긴다. 다음 C집단에서는 기능을 우선시하지만, 기능을 중요시하지만 디자인은 또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또 D집단은 기능과 디자인 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군집을 나누는 거죠.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그러면 이 A집단은 이 A집단끼리 유사성이 있고, B집단은 이 B집단끼리 이 유사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사한 특성을 발굴하는데 활용한다. 그래서 이 유사한 집단별로 묶어서 이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군집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콕콕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VOC 빅데이터의 중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서비스 개발과 혁신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에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이나 개선이 필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해낼 수가 있다. 자, VOC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공통으로 공유하는 언어로서 VOC를 통해 발전적 전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죠. 자, 5번 VOC 처리 및 분석 결과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로 인해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나요? 네, 전 부서에 공유해서 다시는 이 VOC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공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VOC 처리 후 모두 폐기 처리한다?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빅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자, 군집 분석은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객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죠. 군집 분석. 네, 유사 특성 데이터군. 다음 표현 기술은 이건 하지 않았지만, 자, 보면 표현 기술은 분석 기술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우리가 표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 기술도요, 여러분들 그 연결형, OX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의 텍스트에서 연결 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이라던가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죠. 다음 데이터 마이닝은 비정형,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로 유용한 정보 처리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답이 4번이네요. 4번. 이거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죠. 텍스트 마이닝. 자, 5번. 빅데이터 처리 기법은 크게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로 구분된다. 그랬죠. 크게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